12월 23일 월 16 의미, 일과 삶의 의미 부여하기.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했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wal도 에머슨. 한 소년이 금문교 공사장에서 거대한 쇠기둥을 용접하고 있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다. 첫 번째 용접공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묻자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보면 모르겠냐. 먹고 살기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용접공에게 다가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앞사람보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쇳조각을 용접하는 중이잖니? 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 용접공은 여러 가지로 달랐다. 소년의 질문을 받은 용접공은 일하다가 말고 고개를 들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위에 세 사람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보여준 일에 대한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 누가 가장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모두 세 번째 사람을 꼽을 것이다. 그 세 사람이 보여준 일에 대한 태도는 왜 그리도 다를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테레사 수녀님 다음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이 어린 시절 미국 수도원에서 수행할 때의 일이다. 수녀님은 매일 접시를 닦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매우 단조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접시를 정리하는 와타나베의 모습을 지켜본 수도원장이 물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딱히 없는데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접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와타나베 수녀는 크게 놀랐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접시를 정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수도원장의 권유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접시를 닦았다.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사람에게 오늘도 많은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소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자 접시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속에 점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강의 준비를 할 때와 책을 쓸 때는 반드시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내 강의와 책을 통해 그들의 삶을 1%라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번 명언 산책 원고를 준비할 때도 완성된 원고를 채팅방에 업로드할 때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서 마지못해 하지 않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의미 있은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의미치료. 로거세러피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을 실존적 공허, 즉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이러한 공허감이 우울, 불안, 그리고 무기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프랭클에 따르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프랭클은 자신이 창시한 로거세러피를 통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과 성공은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말하며 개인이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하는 일 속에 내재된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자체가 정신적 치유와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나는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선생님은 어느 날 13살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고 질문했다. 물론 아무도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다.
잠시 후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며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들이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거야. 그 선생님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김나지움에 다닐 때 종교학을 가르쳤던 필리글러 신부였다.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보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 자녀, 고객 등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키포인트.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훗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자문하라.